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반려견의 구강 건강, 이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려견 치주 질환이 생각보다 정말 흔한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죠. 염증성 질환이고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PRJ라는 저널에 실린 카일럿 연구 논문인데요. 니신 바이오겔이라는 좀 새로운 물질이 반려견 입안에 그 미생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탐구했어요. 네, 이 연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은 이거죠. 이 겔이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특히 그 복잡한 구강 미생물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걸 알아보는 거였거든요. 아마 반려견 건강이나 또 미생물학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흥미로우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반려견 치주 질환.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간단히 말하면요. 치아 표면의 세균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쌓이면서 시작되는 염증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잇몸만 좀 붓고 빨개지는 치은염 정도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치아를 받치고 있는 그 주변 조직까지 망가뜨리는 치주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치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걸 막고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연구에서 다른 니신 바이오겔.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니신이라는 건 특정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천연 항균 펩타이드예요. 일종의 박테리오신인데요. 이게 세균이 자기 방어막, 그러니까 세포병 만드는 걸 방해하고요. 또 세포막에 구멍을 내는 방식으로 항균 효과를 내는 거죠. 아, 천연 항균 물질이군요. 네. 그리고 바이오겔은 구화검이라는 걸 이용한 전달 시스템인데 쉽게 말해 니신이 입안에 좀 더 잘 붙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전에 그 실험실 연구들을 보면요. 이 니신 바이오겔이 반려견 치태 세균으로 만든 그 바이오필름, 세균 덩어리죠. 그걸 억제하고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고 또 반려견 침 속에서도 꽤 안정적이고 특정 농도까지는 세포 독성도 별로 없었다. 뭐 이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실험실 수준에서는 가능성을 보였군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살아있는 강아지 입안, 그 복잡한 환경 전체에 미생물 군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번 연구가 그걸 본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이건 파일럿 연구라서 일단 건강한 성견 2마리를 대상으로 시작했어요. 최근 6개월 안에 항생제 치료 경험이 없고 또 치주 질환이 없는 아이들로요. 네네. 그래서 니신 바이오겔을 농도는 2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였고요. 이걸 48시간 간격으로 총 3번, 모든 치아랑 그 잇몸 경계 부위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거죠. 아, 일주일 동안 3번이요? 네. 그리고 시료를 3번 채취했어요. T1이라고 해서 바르기 전 상태를 봤고요. T2는 첫 번째 바르고 나서 1시간 뒤, 그리고 T3는 마지막 3번째 적용하고 1시간 뒤, 이렇게요. 이 채취한 샘플들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부르는 기술을 썼습니다. 이걸로 16S RNA 유전자를 분석했는데 이게 뭐랄까, 입안 세균들의 주민등록 같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세균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아, 세균들의 인구 조사를 한 거군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괴를 바르니까 세균 사회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먼저 미생물 다양성 지표로 많이 쓰는 쉐넌 지수라는 걸 봤는데요. 이걸 보면 처음 상태 T1에서 다양성이 가장 높았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개를 딱 바르고 난 뒤 T2 시점에서는 이 다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게 감소했습니다. P값이 0.043이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세균 종류가 확 줄어든 거네요. 약간 충격 요법처럼?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일주일 동안 총 3번을 적용한 후, 그러니까 T3 시점에서는 이 다양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다시요. 네, T2 시점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증가했고요. P equal 0.043, 처음 T1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향을 받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구강 환경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뭐랄까 생태계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모든 세균을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작용 기전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세균들이 변했는지 그 구성 자체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혹시 그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 좀 지목되는 그런 나쁜 세균들에도 영향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종 수준에서 분석했을 때 여러 치주 질환 단계와 관련될 수 있는 일부 세균들의 비율이 감소하는 걸 관찰했어요. 특히 세 번째 적용 후인 T3에서 이런 경향이 좀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초기 치태 형성에 좀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진 버겨질라 쥐오헬컴이라는 세균이 있어요. 이 세균 비율이 T1에서는 한 22% 정도 됐는데 T3에서는 9.8%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오, 많이 줄었네요. 네. 또 약간 중등도 이상의 치주 질환과 연관된 펩토스트랩토코쿠스 아나에로비우스라는 균의 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프로피로모나스 엔도돈탈리스 같은 균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오, 그럼 일단 좋은 소식이네요. 목표로 했던 나쁜 세균들을 줄이는 효과가 일부 나타났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아까 다양성이 회복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모든 세균이 계속 줄어들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세균들은 초기 T2에서는 비율이 감소했다가 T3 시점에는 다시 회복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 그래요? 어떤 세균들이요? 예를 들어서 캡노사이토파가 캐니몰수스 같은 균이요. 이건 보통은 입안에 사는 정상세균인데 아주 드물게 사람에게 인수공통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또 사람의 치주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캠펠로박터 렉투스 같은 종류도 T2에서 줄었다가 T3에서는 다시 비율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쁜 놈들만 싹 골라서 죽인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세균 군집의 균형에 영향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해로울 수 있는 세균의 비율은 낮추고 또 전체 군집 자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기회를 주는 약간 더 섬세한 작용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점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일부 세균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미생물 생태계는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항생제나 소독제와는 좀 다른 접근법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결과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번 파일럿 연구는 이 니신 바이오겔이라는 것이 반려견의 구강 미생물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네요. 일시적으로는 다양성을 좀 낮추고 치주질환과 관련된 특정 세균 일부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미생물 군집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함께 보여졌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게 단 2마리의 건강한 개를 대상으로 한 아주 예비적인 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모든 개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그렇죠. 샘플 수가 너무 적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잇몸 염증 지수라든지 치태가 쌓이는 정도 같은 임상적인 지표들이 정말 개선되는지, 또 중요한 게 반려견 자체의 면역 반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임상시험을 통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가능성을 엿본 초기 단계 연구니까요. 그래도 만약 여러분께서 반려견의 치아 건강 관리, 특히 새로운 방법을 좀 고민하고 계셨다면 단순히 세균을 죽이는 것, 킬링을 넘어서서 구강 미생물 생태계 자체를 조절하는 모듈레이팅 하려는 이런 새로운 접근법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생물 군집이 이렇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혹시 매일 꾸준히 사용하는 것보다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지 않을까? 혹은 이 니신 바이오겔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같은 다른 전략과 병행한다면 치주질환 예방에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